비는 예고 없이 내렸다. 햇빛이 들던 오후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윤정이는 그 소리를 한동안 듣고만 있었다. 비가 온다는 사실보다 비가 오기 전에 고요가 더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68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괜히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청소도 외출도 미뤘다. 비가 대신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것 같아서였다. 남편이 떠난 지는 11해가 지났다. 그가 떠난 뒤 집은 조금씩 자신의 크기를 줄여갔다. 방 하나는 비워졌고 식탁의 의자 하나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 정희는 그 빈자리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람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다. 딸은 서울에 살고 있었다. 결혼했고 그리고 몇 년 전 이혼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딸이 원하는 건 말이 아니라 거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는 비가 가장 굵어질 때 울렸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목소리는 딸의 것이 아니었다. 딸의 전남편 김태수였다. 정희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만 불렀다. 무슨 일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태수는 조금 다급하게 말했다. 죄송한데 잠시만 머물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이미 선택된 상황처럼 들렸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몸도 조금 안 좋고 서울을 잠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정희는 창밖의 비를 보았다. 그 비가 이 전화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아! 그녀는 짧게 말했다. 태수가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정희는 그의 젖은 어깨를 괜히 보지 않으려 시선을 돌렸다. 태수는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다. 결혼식 날에 단정한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정희는 그 얼굴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연민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오래된 기억의 잔여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 정희는 아침에 밥을 했고 태수는 조용히 먹고 조용히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다.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았고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다시 내렸다. 정희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집안에 퍼질 때 태수가 말했다. 어머니는 비 오는 날 싫어하시죠?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냥 생각이 많아질 뿐이야. 태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정희는 느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날 밤 정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태수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집이 다시 누군가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처럼 들렸다. 정희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비는 언제까지 내릴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머물다 갈까? 답은 없었다. 다만 비 오는 날의 전화가 이미 일상의 리듬을 조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전화 한 통을 어디까지 허락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도움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예감하시겠습니까? 비는 밤새 그쳤다. 아침이 밝자 마당의 흙은 어제보다 더 짙은 색을 띠고 있었다. 정희는 창문을 열고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조금 더 선명한 냄새가 남았다. 집안에도 비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현관에 세워둔 태수의 우산,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신발. 그것들은 이 집이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였다는 작은 증거 같았다.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며 정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다. 서두를 이유도 급할 필요도 없었다. 태수는 아침 식탁에 조용히 앉았다. 잘 주무셨어요? 응. 짧은 대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숟가락 소리, 국에서 올라오는 김. 정희는 이 평범한 아침이 어제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공기의 밀도로. 태수는 그날 외출하지 않았다. 병원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외투를 집어들었다. 괜찮니? 정희는 무심한 듯 물었다. 네, 그냥 확인만요. 그 대답은 안심을 시키려는 말 같았지만 정희는 그 안에 섞인 피로를 느낄 수 있었다. 집에 혼자 남자. 정희는 어제 태수가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았다. 의자 하나가 괜히 커 보였다. 그녀는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태수가 돌아올 시간을 어림잡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놀라게 했다. 오후가 되자 태수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져 있었다. 어땠니? 정희는 그를 마주 보지 않고 물었다. 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좀 쉬라고는 했어요.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좀 쉬어. 그 말은 명령도 걱정도 아닌 중간쯤의 온도였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정희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어제의 비 냄새는 이미 많이 사라져 있었다. 태수는 부엌 문가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정희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그릇을 꺼내 놓았다. 두 사람의 동작은 겹치지 않았지만 부엌은 이상하게 좁아 보였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태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어머니. 그가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정희는 묘한 감각을 느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호칭. 이렇게 신세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미안해할 건 없어.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선을 긋는 말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정희는 설거지를 했다. 태수는 옆에서 그릇을 닦았다. 물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 사이로 태수가 낮게 말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희는 거실 불을 끄려다 말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다. 이 집에 다시 생긴 리듬이 자신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남편의 시계와 딸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다.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닫았다. 과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이 조심스럽게 겹쳐지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채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나갈 시간이야.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그 말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젖은 우산은 아직 현관에 있었다. 정희는 그 우산이 언제까지 거기에 놓여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머무는 시간을 어디까지 허락하시겠습니까? 비가 그친 뒤에도 집 안에는 습기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움직일 때마다 몸에 스치는 느낌. 정희는 그 감각을 모른 척하며 아침을 준비했다. 태수는 그날 외출하지 않았다.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요. 그의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정희에게는 허락을 구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래.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그 대답 하나로 하루의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았다. 오전 내내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정희는 거실에서 바느질을 했고 태수는 방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소리는 이어졌다.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그 소리들은 정희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는 부담보다 익숙함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점심 무렵 정희는 잠시 손이 저려 바느질을 멈췄다. 그때 태수가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손 괜찮으세요? 그는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괜찮아. 정희는 바로 대답했지만 태수는 물 한 컵을 가져왔다. 컵을 건네는 순간 정희의 손과 태수의 손이 가볍게 닿았다. 이번에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이 접촉이 의미를 가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레이션이 낮게 흐른다. 윤정희는 말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으면서 오후가 되자 정희는 일부러 집안을 정리했다. 이미 정리된 곳을 다시 닫고 쓸모없는 물건을 괜히 옮겼다.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줄어들 것 같았다. 그러나 생각은 손을 따라왔다. 태수가 이 집에 얼마나 더 머물지, 그가 떠난 뒤 이 집이 어떻게 느껴질지. 태수는 정희의 움직임을 말없이 도왔다.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닦았다. 두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 그 자연스러움이 정희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이 관계가 설명 없이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정희는 손을 멈췄다. 된장이 끓는 소리, 국에서 올라오는 김, 그 모든 것이 유난히 또렷했다. 어머니. 태수가 조용히 불렀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혹시 제가 너무 오래 여기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질문은 떠남을 전제로 한 말이었고 정희는 그걸 알아차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필요하면 더 있어도 돼. 정희는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은 허락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태수는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말을 줄일수록 서로의 존재는 더 또렷해졌다. 숟가락 소리,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정희는 설거지를 했고 태수는 물기를 닦았다. 물소리 사이로 태수가 낮게 말했다. 여기 있으면 제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고백처럼 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그 대답은 그 이상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희는 거실 불을 끄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이 켜진 집은
아직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태수의 방문에서 불이 꺼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경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들렸다. 정희는 생각했다. 이 침묵은 서로를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서로를 더 깊이 끌어당기고 있는 걸까? 잠자리에 들며 정희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천천히 들어왔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젖어 있는 느낌이었다. 정희는 그 공기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선택이 정말로 안전한 선택인지 아니면 가장 늦은 후회를 준비하는 과정인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쪽을 끝까지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쯤은 말로 꺼내고 싶으신가요? 아침은 의외로 맑았다. 비가 올 것 같던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밝아졌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지만 젖은 냄새는 없었다. 전날의 습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공기는 가볍게 떠 있었다. 그 가벼움이 정희의 마음을 조금 더 무겁게 했다. 태수는 아침 식탁에 정갈하게 앉아 있었다. 오늘은 집을 좀 보러 가려고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정희는 그 안에 결심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짧은 말 뒤에는 길게 이어진 생각이 따라붙었다. 태수가 나간 뒤 집은 다시 정희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다. 의자 하나, 현관에 놓인 우산, 컵 2개가 놓였던 자리. 그 흔적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간처럼 남아 있었다. 정희는 의자를 밀어넣지 않았다. 일부러 오후가 되자 태수는 돌아왔다. 어땠니? 정희는 부엌에서 물을 올리며 물었다.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주쯤이면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몇 번이나 이 말을 들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정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국이 끓는 소리, 모든 소리가 하나하나 기억처럼 쌓였다. 태수는 말없이 옆에 섰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물러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숟가락이 내려가는 속도도 비슷했다. 어머니.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동안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 말에는 감사와 작별이 함께 들어있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다 지나가는 거야. 그 말은 위로였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실에 불을 끄지 않았다. 불이 켜진 집은 아직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태수는 방에서 짐을 조금씩 정리했다. 가방 지퍼가 닫히는 소리, 서랍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그래서 더 분명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손을 모았다. 붙잡지 않기로 한 선택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미처 몰랐다. 아침이 밝았다. 태수는 평소보다 단정한 모습이었다. 정희는 차를 끓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말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이사하는 날엔 혼자 가겠습니다. 태수가 말했다.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배웅은 해야지. 그 말에는 붙잡음도 기대도 없었다. 현관 앞에서 태수는 잠시 멈췄다. 어머니.
그가 그렇게 부르는 소리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지낸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몸조심해. 그 말에는 보내는 마음만 남아 있었다. 문이 닫혔다. 찰칵. 정희는 그 소리를 한동안 들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정희는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비는 오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잠시 머물다 지나갔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감정은 지켜야 할 비밀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조용한 증거였을까? 답은 없었다. 그러나 정희는 그 질문을 굳이 밀어내지 않았다. 말하지 않은 선택도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며 정희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젖어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은 감정을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나간 비처럼 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마음에 남겨두시겠습니까?